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이나 제 유튜브 게시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연말에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달리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장도 계속 보기는 봤죠. 그래서 뭐 이런 트래킹 해야 되는 정보들은 다 취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역대급 폭락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빨리 어쨌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2차전지의 위기 속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 등 경기 침체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 부정적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분석해보고 반등의 시작은 언제가 될지 뭐 이런 나름 정확하진 않지만 뭐 대세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강조를 드렸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들을 좀 이것저것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요 막 오를 내릴 때 저는 이제 오르던 내리던 제 생각은 2차 전지는 저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할 거예요. 몇 년간은. 뭐 이거가 너무 많이 슈팅이 오거나 하면 또 바뀌겠지만 그 전제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좀 불편한 게 이제 좀 많이 올랐을 때 제가 올리는 거를 또 올렸을 때 올리는 경우가 있고 내렸을 때도 올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랐을 때만 너는 좋은 말 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내렸을 때도 좋은 스탠스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맨날 맞추고 그걸 올리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한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산전수전 겪고 이런 제가 나름 깨달은 그런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난데 아마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또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테슬라를 보니까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랐다 지금 막 이정 그뭐 20년 그래프를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 2차전지는 그나마 낫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비슷해졌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2009년도 경제 위기, 리먼 브라더스 위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사실상 지금 금리가 지금 뭐 대출 금리가 뭐 7%막 이렇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 대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좀 뭐 올랐을 때는 다들 좋아하셨다가 또 내렸을 때는 또 많은 공격들도 들어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이런 하락을 많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게 사실 훗날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등하면 또 이게 그때 살 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보면은 이 주식이란 거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뭐 이때 힘들 때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천을 다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다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후회가 있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게 또 그나마 한 번쯤은 수익이 많이 크게 나는 기간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굉장히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뭐 요즘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를 것 같다고 해서 막 다 자산 투자하는 거 아니고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은 평균 비중을 50에서 뭐 20%까지 줄이고 조금 올랐으면 조금씩 다시 해서 30%씩
이상으로 올려갖고 좀 그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분명히 지금은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좀 잘 되셨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즘에 물 타시면서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고통이 막 또 탔는데 또 어떻게 저도 지금 요즘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는데 또 내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죠. 물론 이제 제가 한 번에 다 엄청 한 번에 다 사버리진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기준은 이제 신저가를 기록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나눠서 분할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그 이점을 활용을 하는 거고 오늘도 지금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11시에도 나스닥은 또 뭐 빠지고 있네요. 아무튼 이게 지금 매크로가 워낙 흔들리고 있어서 느끼고 있는 경우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뭐 짧게 말씀드리면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죠. 미국에 대해서 경제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지금 페드가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 매크로 지금 또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대주주권이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겼지만 지금 어제서야 결정이 됐어요. 이거는 거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도 오늘 일부 10억에 맞춰가지고 10억에 맞출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9억 한 종목에 9억 언저리 정도로 맞춰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막판에 뭐 갑자기 뭐가 나와서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20 몇 프로를 또 내야 되니까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 거죠. 저도 어쨌든 할 정도로 이게 어 영향은 예를 들어 작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또 팔면은 당연히 오늘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다. 금투세 유예를 했지만 그 유예는 수많은 댓글들을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당연히 금투세를 유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게 뭐 20억 30억 정도는 최소 20억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방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뻔히 떨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들이 완전히 판칠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용인인 거죠. 지금 공매도 비중이 또 다시 급증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남아 있는 현금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현금으로 좀 우량주들이 뭐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이 빠지는 것들을 계속 매수해서 또 월 초에 연초에 또 오르면 또 파는 그런 단타를 매우 싫어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 현금 있는 사람들 너무나 좋을 시점이에요.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근데 여기서 또 뭐 경제 위기가 나스닥이 또 더 폭락하고 하면 그건 또 1월에 또 회복 안 되고 또 나락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똑같은 상황이고 이 대주주 요건만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와 2차전지는 얽힌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기차를 대표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얘네들의 수요가 우리 2차전지 수요라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일 큰 LG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거고 아직은 테슬라가 지금은 뭐 몇 훗날은 또 갑론을박이 있지만 지금은 1위란 말이에요. 거의 150만 대를 얘네들이 혼자 다 생산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배터리도 뭐 다 가져가진 않지만 CATL하고 패나소닉하고 LG에서 나눠갔지만 절대적인 지표로 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유럽 쪽의 물량이 우리는 더 중요하고 이 GM이나 포드 쪽에 나가는 물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심리나 전기차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워낙 지금 1등 기업이니까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얽혀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단지 동감하시는 거고 한다고 보고 넘어가면 지금 전기차에 대한 내구재가 이런 비싼 차들에 대한 수요는 급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자기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고 이런 수요 급감을 지표로 맨날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지금 이 차량은 모든 차량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리가 보면은 뭐 다 리스크 금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8, 9%씩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주변 사람들 보면은 야, 내가 1년 전에 예약했던 차들이 막 지금 벌써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취소하고 그래서 난리인 거예요. 물론은 뭐
예상보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주변에서도 취소가 되고 있고, 저도 막 비싼 차를 예약을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늦게 나오면 안 되나 막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금리는 더 높아진 8, 9%씩 되고 있으니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취소하는 주문 취소건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백오더라고 하죠. 그러면 주문량도 거의 몇십만 대에서 35만 대 수준에서 지금 19만 대 수준인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아이오닉 6도 주문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는 나스닥이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잘 넘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를 너무나 이게 심해지고 있으니 전기차 내구재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는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굉장히 지금 다들 주변 보시면 금리, 이런 고금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자도 많이 엄청 내야 되고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되고 하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리스를 하겠습니까? 차량은 뭐 당장에 필수, 지금 다 차량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좀 미루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런 거는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차량 안에서는 테슬라를 보게 되면은 상황 보면은 얘네들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뭐 이번에 올해 제일 많이 팔린 셀링카로 모델 Y가 뽑혔죠. 중국에서 왜 그러냐면 중국 전체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홍강미니 같은 것들이 걔네들 1위 차들인데 얘네들은 뭐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은 뭐 20%씩 그렇게 신장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얘네들이 중국에서는 좀 싸게 팔곤 있지만 그래도 6, 7천만원은 모델 3가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많이 때려줘도 얘네들도 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급감한 것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텔레그램을 알려드리듯이 주차별로 중국 수요가 주는지 아니면 이런 프로모션을 해서 조금 느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매 주마다 볼 정도로 처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수요에 대해서. 결론은 중국 수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구책이 뭐냐, 왜 자꾸 테슬라를 얘기하냐,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미국으로 못 갑니다. FTA 이런 체결이 안 돼 있어서. 유럽이랑은 사이가 좋아서 유럽이랑은 잘 가죠. 유럽하고 중국 내 수요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지니까 유럽으로 엄청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물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네에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태국에서도 좀 날려고 해고 주문도 받고 있고, 어쨌든 이런 중국 외로 굉장히 새로 선적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의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터리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수출 물량을 11월 데이터 여기 산업부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괜찮았지만 특히 LNF가 10월 데이터는 조금 안 좋았지만 11월 데이터는 굉장히 연최고 수준의 양극재 수출을 기록한 거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잘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전기차 수요에 대한 침투율에 대한 불안함, 이런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라시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요즘에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두 개의 이슈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올해 굉장히 매출들이 급증을 했던 중에 원인이 하나가 달러가 올랐으니까 수출, 대부분 다 수출하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거에서 뭐 5에서 10% 정도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고, 양극재 가격에 대해서 판가가 높아진 것분에서 5에서 10% 있었으니까 이거 합해서 뭐 10에서 20% 정도의 매출업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양극재 이 부분은 매출은 업은 되지만 이런 어차피 원자재를 사오는 그런 가공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연히 좋긴 좋죠. 매출 업돼 보이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은 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똑같다고 해도 매출이 업되면 당연히 이런 지표들을 볼 때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 하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영업이익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양국재 뭐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은 어떡하냐, 이거 양극재 이제 피카연 아니냐라고 논란이 많이 되지만 이거는 상관없다고 제가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수준이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향 안정화 아니면 그냥 뭐 평탄화 작업하든지. 그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뭐 1억 가까이 되면 지금 뭐 배터리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더 이상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수요의 둔화를, 전기차의 둔화를 막으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매출에 지금 배터리의 50%를 차지하니까. 옛날에는 35% 정도 차지했다가 지금 50%까지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 하향 안정화는 괜찮다. 이거 뭐 조금 감내해야 된다. 언젠가 올 것이고 천천히 다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달러 이 부분은 좀 악재이긴 합니다. 이 달러가 이것도 급감하면 좀 안 좋아요. 너무나 이게 시장에서 딱 티내서 떨어지는 부분은 매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번에 그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수혜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안 좋고, 그래서 요즘에 좀 더 매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시장 심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내려버리니까. 그동안 두 개 다 호조가 됐었다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 양극재 수출 물량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부분이지만 이 매출 부분은 떨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IRA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호재인데 아직은 좀 숨겨져 있고요. 요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한국하고 난리 났어요. 야, 참고로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지금 당장 내년도 1월 1일 날 이제 막 얘네도 700만 원 할인해주고 뭐 1000만 원 가까이 할인해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도 제가 봐봐, 이 미국 차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이면 이 750만 원, 750달러를 1000만 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사고 1월 1일부터 주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의 이연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1월 1일 어차피 할 거니까 그 가격 맞춰줄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지금 주문해 라고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면 바보인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런 뭐 중국처럼 수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렵지만 미국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조금 더 긴 거는 좀 2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